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의 김보람입니다. 이제 미국의 FOMC 결과만 받아들게 되면 1월 후반에 예정돼 있던 대외 이벤트들은 거의 마무리가 되죠. 이미 결과를 받아든 ECB 결과 시장에 호재가 됐고요. 또 한 가지 그리스의 총선 결과 시리자 집권도 시장에서 이미 예상했던 만큼 일단 악재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외국인들이 현선물 동반 매수하면서 코스피는 다시 1940 위로 올라와 있고요. 어제장 2008년 이후 처음으로 590선을 밟았던 코스닥도 이 부근 유지하면서 오늘장 살짝은 쉬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참고로 GS건설이 오늘 실적 발표 예정돼 있는 상황인데요. 실적 발표를 앞두고 주가는 7%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양시장 분위기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시죠. 현재 코스피는 1946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0.5% 정도 올라와 있는데요. 일중 분위기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시초가가 1941포인트로 61선을 회복하며 출발한 이후에 고점이 1946포인트입니다. 저점은 1940포인트로 61선을 확실하게 지지하는 모습 오늘장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제 1950을 향해 다가가고 있습니다. 오늘 수급은 어제와는 다른데요. 수급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동반해서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장 초반 매수하던 외국인의 매수 물량은 다소 줄어들었는데요. 현재 150억 원 정도 매수해주고 있고요. 기관이 매수로 전환해서 600억 원 정도 매수 물량 조금씩 늘려가고 있습니다. 개인은 오늘장 다시 팔고 있습니다. 매물은 950억 원 정도 출회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확인하겠습니다. 코스닥은 589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0.1% 정도, 0.6포인트 내려와 있는데요. 일중 흐름 체크해 보시겠습니다. 593포인트 출발한 이후에 하락 전환해서 잠깐 580선 후반으로 밀린 상태였는데요. 590선 중반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수급은 좋지는 않습니다. 현재 외국인과 기관이 사주지 않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기관이 300억 원 정도 팔고 있고요. 외국인이 200억 원 정도 동반 매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장도 개인만 외로이 사주고 있는데요. 매수 물량은 580억 원 정도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양시장 분위기 체크해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화면으로 확인하시고요. 저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장 분위기 전문가의 분석으로 정확하게 짚어보고요. 힘을 잃은 종목, CPR 종목 상담으로 상담까지 받아보는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샘플러스 이득코 멘토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께서 항상 1980까지는 가겠다 하셨는데 오늘장 다시 1950을 향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도 그렇고 그동안 강조해 주셨던 조선, 화학, 정유주 오늘장 잘 가고 있는데요. 이들 업종에 대한 분위기도 한번 체크해 주시죠. 네, 오늘 역시나 시장 지속적으로 우리 CPR에서 말씀드렸던 밴드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 되겠죠. 어제 이제 지수가 이제 소폭 하락을 할 때도 1980선까지의 어떤 상승하기 위한 양호한 조정 구간이고, 현재 구간 5일선 지지 패턴에서의 강력한 어떤 61선 돌파형이 나오는 것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오늘 같은 경우에 재차 61선을 돌파하게 되면서 1947포인트까지 상승하는 모습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이제는 어떤 그 코스닥보다는 자금의 쏠림들이 대형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에서 서서히 코스닥도 조금은 깨름직한 움직임들이 곳곳에서 조금 포착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코스닥 지수 아직까지 5일선을 지지를 하고 있지만은 상승각도가 상당히 좀 가파르게 상승을 하면서 이격도가 상당히 좀 많이 벌어진 모습들. 그리고 중요한 것이 2013년도 이후에 현재까지 통틀어서 가장 많이
거래량이 터지고 있는 현재 구간이 되겠습니다. 1월 22일에 상당히 좀 많은 어떤 그런 거래량들이 터지게 되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코스닥 지수가 거의 이제 보합권에 있는 상황이지만은 상승 종목보다는 하락 종목이 좀 많은 모습들,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급등이 나왔던 테마주들의 거래량들이 이제 터지게 되면서 하락하는 이런 측면들은 서서히 코스닥 지수 눌림 후에 또다시 상승은 가능하겠지만은 현재 구간 자체는 어떤 종목별로 조금씩은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 특히 이제 코스피보다 코스닥의 실적적인 측면이 크게 개선이 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4분기 실적 발표 하나하나가 이제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종목별로도 조금은 변동성의 유의를 반드시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이 이제 현재 코스닥 지수가 가파르게 상승함에 있어서 같이 동반 상승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코스닥 신용장구인데, 이 코스닥 신용장구가 코스피 신용장구보다 더욱 높아진 그런 상황에서 개인들이 집에서도 빚잔치를 하고 주식시장에서도 빚잔치를 하지 않을까 상당히 좀 우려가 됩니다. 계속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4월부터 변경이 되는 주식시장의 어떤 그런 가격 제한폭의 변경이 올 수 있는 변화가 여러분들에게 행운일지 불행일지 현재 포트 상황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은, 자, 중요한 거는 이제 테마주나 개별주들의 상승이 많아진 그런 상황에서 자칫하면 고점에 물릴 수 있는 상황들이 언제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항시 조심을 하시고 대응을 잘 하셔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1차적인 어떤 그런 저항이 1930포인트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제는 2차적인 저항 1954포인트, 이 구간이 12월 26일에 하락 후에 상승했던 상단 저항에 대한 변곡이 생겼던 어떤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1954포인트에 대한 단기 쌍봉에 대한 돌파가 상당히 좀 중요한 그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제 1980포인트까지 지속적으로 상승이 가능한 그런 상황에서 현재 대형주로 수익 내기 힘든 상황에서 대안주들을 이 시간을 통해서 지속 말씀드린 섹터들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지난주부터 지속적으로 말씀드렸고, 오늘장 같은 경우에도 가장 특징적인 흐름을 나타내는 조선, 경유, 화학 섹터들.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거의 2주 동안 이 섹터들을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국제유가에 상당히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조선, 정유, 화학 섹터들. 국제유가의 기술적 반등을 우리 CPR에서는 60불까지 상승을 예상을 한 상황에서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국제유가의 위치가 현재 이제 21선에 대한 저항을 지속적으로 받는 구간이기 때문에 상승과 하락적인 부분들 크게 이제 중요하지 않다. 다만 현재 구간에서 더욱 중요한 것이 에너지를 응집하는 그런 패턴으로 이어나가야 하기 때문에 크게 개의치 말고 조선정유 화학 섹터들에 대한 지속적으로 대안주다라고 좀 말씀드렸었는데, 역시나 오늘 대우조선해양을 기본으로 해서 현대중공업 같은 조선주들, 그리고 정유주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어제도 말씀드렸던 S오일과 하나케미칼 같은 정유 화학주들. 글쎄요, 최근에 제가 이제 증권방송을 좀 돌려봐도 이 세 가지 섹터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섹터는 우리 CPR 프로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 CPR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렸던 어떤 그런 섹터이고 종목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런 상승적인 모습들은 그리 놀랄만한 모습들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중요한 것이 그럼 언제까지 들고 가냐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고민이 되겠죠. 하지만 상당히 쉽게 볼 수 있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은 지수 1980선까지 지속적인 홀딩 할 수 있는 있을 만한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지수 상승폭이 클라이막스로 다다를 때까지 업황보다는 지수 체크해 보면서 홀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해서 결국 이제 코스피는 상승, 코스닥은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고점적인 부분들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대안주들까지 조선, 정유, 화학 섹터들에 대한 분석도 해드렸는데, 사실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실 겁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종목 추천 위주로 방송을 좀 했었는데 상담 위주로 하니까 상당히 조금 심심도 하고 몸이 좀 근질근질한데요. 자, 중요한 거는 우리 CPR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상당히 좀 많은 종목들에 대한 현재 트렌드에 맞는 분석과 방향성 제시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꼭 종목 상담이 아니더라도 현재 구간 매수 타이밍인지 아닌지
궁금해하시는 분들께서도 반드시 우리 CPR 통해서 상담 받으셔서 어떤 집단적 수익 창출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의 일환으로 참여를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라는 주식 명언이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많은 분산 투자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상황들이 구성이 된다고 한다면은 한 바구니에 담아보는 것도 좋지 않나 싶습니다. 현재 구간 상승과 하락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집중 투자가 요구가 되는 시기임에는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1월 말 FOMC 회의 전까지 긴장의 끈 놓지 마시고 남은 시간도 파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코스닥의 랠리에 대해서는 신용 융자 잔고가 이미 사상 최대로 늘어난 만큼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 말씀해 주셨고요. 반면 코스피는 오늘장 60일선을 돌파하는 긍정적인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대형주로 관심을 돌릴 때다. 그 가운데 조선, 정유, 화학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들 업종에 대해서는 업황보다는 지수의 움직임을 포착하면서 홀딩해보자 말씀해 주셨는데요. 참고로 LG화학은 어제 실적이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장 5% 이상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득코멘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대신증권의 이경민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FOMC 결과만 제외하면 1월 후반에 예정됐던 대외 리스크는 일단 대부분 결과를 내놓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코스피는 이제 1950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추가 상승에 걸림돌이 될 만한 재료는 없을까? 이 점이 또 궁금해져요. 네, 일단 다양한 경제 지표라든지 불확실성을 딛고 코스피가 다시 1950선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1950선이라고 하면은 작년 12월 26일 고점권이라는 점에 있어서 이 지수대만 돌파하면 좀 시장은 좀 수월하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전망을 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시점에 있어가지고 불확실성이 완전 해소되는 상황은 아닌데요. 그 이유는 실적이 계속적으로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요인, 러시아 사태라든지, 러시아 금융 불안태라든지, 그리스의 그 트로이카와의 협상 여부,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남아있다는 점에 있어가지고, 좀 주목할 부분이고, 그리고 내일 FOMC 회의에서 큰 영향은 없겠지만, 이에 대한 경계심이 시장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1950선에 다가서고는 있지만, 1950선을 실질적으로 돌파하고 안착하는 데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코스피가 작년 12월 고점권인 1950선을 돌파하면 이제 시장이 수월하게 작용을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상승을 제한하는 실적 등의 요소가 남아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1950 안착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럼 이런 시점에서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코스피 시장에 있어서 추격 매수는 부담스럽다. 오늘 종목 수를 보더라도 상승 종목보다는 하락 종목 수가 많은 상황일 정도로 시장 매기 역사는 좀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특히 종목들별로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LG화학은 실적 쇼크였음에도 불구하고 5%대 급반등을 하는데 반해서 현대차, 기아차는 실적 발표 이후에 계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삼성물산도 실적 발표를 앞두고 4%대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실적이 시장에 반영되면서 종목별 어려움을 등락을 좀 야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4분기 실적 발표 이후 시장의 주가 흐름을 보면은 2015년 1분기 그리고 연간 영업이익에 대한 기대 심리가 있는 종목들은 바로 회복을 하고 반등 지도에 나섰는데 반해서 1분기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종목들은 여전히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점에 좀 포인트를 맞추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실적이 그러니까 2015년 1분기 그리고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가 좀 개선되는 에너지, 철강, 내부재 의료, 미디어, 증권, 보험, IT 같이 이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4분기 실적이 좀 부진했다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렸던 업종들 중심으로는 좀 저점 매수에 나서도 우리가 없지 않나. 단 추격 매수보다는 오늘 장중에 나타난 등락 과정과 같이 이런 변동성 흐름을 좀 잘 타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IT 미디어 증권 보험 중에서 4분기 실적은 안 좋더라도 올해 1분기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들로 관심을 두는 게 좋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대신증권의 이경민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사봐야 할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종목 돋보기 시간 함께 하는데요. 샘플러스 김지용 멘토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장에 주셨던 네 종목부터 AS를 받아봐야겠습니다. 먼저 KG ETS 살펴보고요. 그리고 경농 살펴보겠습니다. 경농은 어제 거래량이 굉장히 대단했었거든요. 급등했던 종목이었는데 오늘은 살짝 매수 기회를 줘주네요. 네, 뭐 네. 그렇게 보셔도 괜찮습니다. 일단 먼저 KG ETS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5,000원대를 오늘도 테스트를 지지 테스트를 하더라고요. 네. 예. 거기서 거래량도 오히려 좀 더 많아지고 지금 분봉상을 보더라도 보시면 저가에서 계속 유입이 되는 그리고 또 올려 쳐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지는 확실히 오늘로써 거의 확인이 됐다고 보여지고요. 다시 한번 고점인 전고점 돌파 흐름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이런 종목 실적 좋고 걱정 없습니다. 꾸준하게 매집하시고 지금 없으신 분 들어가셔도 괜찮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경농도 어제 약간 진짜 오랜만에 거래가 터지면서 급등을 했었죠. 그리고 오늘은 자연스러운 조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아침에 이거는 솔직히 거래도 없이 아침에 잠깐 거래가 됐다가 바로 지금 거의 4,950원 전후로 해서 계속 위아래로 왔다 갔다만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지금 메리트 있는 가격대고요. 상반기에 실적이 굉장히 좀 몰리고 1년에 2분기에 거의 실적을 다 낼 정도이기 때문에 조만간 주가가 반등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첫 번째로 AS 해주셨던 KG ETS 지금 매수해봐도 좋은 시점이다 말씀해 주셨고요. 경농 같은 경우에는 어제 거래량이 급등하면서 주가가 많이 강세를 보였던 종목이었는데 오늘 단기 차익 매물 자연스러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매수 기회 괜찮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녹스와 NC소프트 두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녹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오랜만에 또 21선을 좀 오늘 이탈을 하는 17,000원대 지지를 못하고 이탈을 하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데 동종목도 그런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거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 좀 계단식으로 계속해서 저점을 이렇게 높여가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이게 21선 밑에 그렇게 오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과거에도 계속 그랬었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매수 기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워낙 기업 자체가 탄탄하고 또 소재 쪽으로서 IT 소재, FPCB나 또 반도체도 올해 또 그 부분을 성장성을 감안했을 때 그리고 최근에 메인 기관 쪽 지속적으로 기관에서는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계속 주가가 올라가나 떨어지나 지속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한번 이렇게 주가 터졌을 때는 꾸준하게 2만 원대도 충분히 돌파 가능하니까 지금이 저로의 매수 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NC소프트도 아침에 그런 강세를 좀 지켜주지는 못하고 있지만 사실 이 종목 계속 기관들의 어떤 레포트나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게 좀 오히려 단점이라 좀 할 수 있겠습니다. 좀 조용했으면 좋겠어요. 조용했으면 좋겠고, 종목 자체는, 갈 길을 가고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지금, 보유하신 분이나, 신규로 접근하신다고 한다 하면, 21선 밑에서 한번, 꾸준히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난해 말부터 이녹스는 꾸준히 21선을 이탈했다가 빠르게 회복해주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장 21선은 살짝 이탈하고 있지만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다. 매수 기회로 삼아보자 말씀해 주셨고요. 3거래일 연속으로 오르고 있는 NC소프트 긍정적인 평가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종목들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준비하셨나요?
자, 오늘 뭐 첫 번째 종목 KSS 해운이라고, 이 종목은 그 LPG나 암모니아, 석유화학 등 그런 특수 화물을 운송 전문으로 하고 있는, 여러분들 좀 생소한 해운사입니다. 해운사 중에서, 이 회사만큼 수익을 잘 내는 회사는 뭐 없습니다. 예, 사실 없고요. 예, 대부분 뭐 컨테이너 박스나 좀 운송을 하고 그런 뭐 대형사들은 뭐 그렇죠. 근데 대부분 다 적자가 나거나 기름값이 이렇게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수익성 개선은 먼 미래에 있습니다. 이 회사는 뭐 가스 비중이 뭐 78%, 가스 운송 비중 78%고 그런 뭐 석유와 케미칼은 22% 비중으로 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가스선 쪽에서는 그 아시아에서는 뭐 1, 2위를 다투는 그런 회사입니다. 2014년도 예,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고요. 2015년도는 뭐 달성을 안 할 이유가 없겠죠. 그런 운송비가 아무래도 유가 때문에 예, 유가가 그렇게 떨어졌는데 대략적으로 지금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한 20% 이상 향상될 것으로 지금 예, 뭐 보수적으로 봐도 그 정도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015년 예상 PR 지금 현재 구간이 6배에서 7배 정도로서 굉장히 뭐 절대적으로 저평가 영역에 있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뭐 동종목 지금부터 꾸준하게 일단은 뭐 지금 사거래일세 지금 오르는 단계이기 때문에 오늘 뭐 살짝 매수에 들어가시고 밀릴 때마다 이건 뭐 기회를 준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예, 목표 주가는 18,000원은 기본적인 그런 뭐 가치를 계산을 하면 18,000원대는 가져야 정상적인 가치라고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 종목도 최근에 그래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종목인데 예, 테린 포장입니다. 테린 포장. 골판지 원지를 생산하고 있고 예. 그리고 또 상자까지도 생산하는 일괄 생산을 좀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 재지도 예, 갖고 있고요. 그 같은 업계 중에서. 그리고 또 이제 뭐 한중 FTA, 한 호주, 뭐 한 베트남, 뭐 FTA 뭐 여기저기 뭐 체결을 하고 있죠. 여기 다 그런 것도 박스로 다 운송할 수밖에 없고요. 예, 그리고 또 뭐 소셜 뭐 커머스라든가 뭐 역직구 전자상거래는 계속해서 뭐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2014년도가 이 종목이 그 골판지 쪽이 굉장히 안 좋았었습니다. 근데 2014년도는 13년도 대비해서 한 20% 정도 좀 회복을 한 상태고 2015년도 예, 뭐 그건 나쁠 이유가 없습니다. 예, 나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예, 실적 회복은 계속해서 지속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전에 뭐 작년 한 10월 고점이었었던 2,600원대는 예, 지금 노려볼 만한 예, 구간이라고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예, 최근에 뭐 이 종목도 추세가 좀 예, 양호한 예,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예, GNC 에너지입니다. GNC 에너지. 비상용 디젤 발전기를 예, 생산하는 업체고요. 비상용 뭐 발전기다 보니까 IT 센터, 뭐 클라우드라든가 뭐 그런 그리고 IDC, 뭐 데이터 센터, 그 병원, 그 반도체 라인, 또 뭐 발전소에 또 발전소 등 그 비상 발전기 수요는 계속해서 뭐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회사는 또 매립지를 이용해서 바이오가스 발전 사업도 예,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또 그런 소각장에 그런 발전기만 설치해서 그걸 암모니아 가스 채집을 한 다음에 예, 돌리는 거기 때문에 수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정부하고 이제 뭐 지방자치단체 계약을 한 다음에 따낸 다음에 이건 계속 그 폐열을 또 예, 판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수익률이 굉장히 좋고요. 동사의 뭐 연평균 선정률은 뭐 10% 내외로서 올해 들어 뭐 외국인 또 기관 예, 계속해서 뭐 증가세에 있고요. 예, 저는 종가 기준으로 해서 매수에 가담하시면 뭐 지금도 뭐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고요. 예, 9,000원 정도는 한번 예, 노려볼 만한 예, 구간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 예, 마지막 종목입니다. 예, 최근에 많이 바닥권에서 이제 좀 탈피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종목인데 예, 상신 EDP입니다. 상신 EDP. 삼성 SDI 협력업체로서 2차 전지 케이스를 전문으로 예,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실적이 좀 주춤거려서 뭐 삼성 SDI
자체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니까 뭐 거의 뭐 전량을 납품하다 보니까 동사도 그 삼성 SDI 실적이 좀 연동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또 2014년도에는 수익성이 정말 많이 개선이 됐고요. 이제는 그냥 본 가치를 좀 회복하는 단계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 SDI 뭐 대용량 2차 전지가 뭐 BMW라든가 뭐 수주가 전기차나 뭐 그런 쪽으로 수주가 증가를 하면서 향후 뭐 동사의 뭐 실적 개선세가 좀 지속적으로 좀 이어질 거라고 전망이 되고요. 최근 뭐 바닥권에 어제 좀 거래가 이 종목도 서서히 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은 정말 충분히 많이 다졌기 때문에 추세를 지금 전환하는 단계에 있고 오늘 뭐 4,325원이라고 하면 현재 가격이라고 하면 충분히 매수하기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는 가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 조건은 5,800원 정도 한번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네 종목에 대한 자세한 분석과 함께 전략도 세워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지웅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2시 구간인데요. 중국 증시는 2.4%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제조업 기업의 순이익이 8% 정도 줄었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하지만 이런 약한 경제 지표가 차익 실현의 변병이 돼주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그만큼 중국 증시가 강한데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의 정윤성 PB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장 중국 증시 분위기 체크해 주시죠. 예, 중국 증시 오전장에는 플러스로 움직이다가 지금은 갑자기 또 마이너스권, 특히나 마이너스 2.5%의 급락 분위기로 다시 반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뭐 한 4일, 5일 정도까지 이제 상승의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업종별로 보면 금융주들 최근에 굉장히 좋지 않은데요. 오늘도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행주들 대체적으로 4에서 3% 밀리고 있고요. 보험주들도 4%대 밀리고 있습니다. 증권주들도 2에서 3% 밀리고 있고요. 이 밖에도 또 부동산 관련주들, 보리부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4에서 6%대에 밀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완성차들 같은 경우가 모처럼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장성자동차가 3.8%, 상해자동차, 화역자동차 시스템 1%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동안 소재 관련, 특히나 히토류 쪽 관련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다가 오늘은 좀 밀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낙양 몰리브덴만이 강보합권의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중국 증시 현재 자동차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는 것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후광퉁 관심 종목도 들어보겠습니다. 예, 오늘은 사망광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LED 관련주로 보시면 되고요. LED 웨이퍼 및 칩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특히 기존에는 예전에도 한국 주식을 보면 서울 반도체가 엄청나게 올랐던 부분을 볼 수가 있죠. 지금 중국 시장은 지금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 내에선 대부분이 백열등이라든지 전구 위주로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빠르게 LED로 교체가 되고 있는 시점이고요. 두 번째로서는 백열등이나 이제 전구 같은 경우는
그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물질이 굉장히 크고요. 또한 수명이 굉장히 짧죠. 그렇기 때문에 LED 쪽은 정부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또 사망광전 같은 경우는 실적 부분이 상당히 탄탄하게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년에 1,500억 원에서 1,700억 원까지 올라가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미 작년 대비를 넘어섰기 때문에 사상 최고치를 달성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 관련 종목은 상당히 중국 내에서도 좋은 섹터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LED 관련주인 사만광전을 말씀드렸습니다. 중국 최대 LED 웨이퍼 생산업체 사만광전 오늘의 휴광통 관심 종목으로 받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의 정윤성 PB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수익의 재구성 함께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선재 멘토입니다. 자, 시장이 코스피 쪽으로의 빠른 이동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일단 조금 결론이 나고 있어요. 자, 오늘 오르는 게 정화조 종목들입니다. 정유화학, 조선주, 특히 현재 롯데케미칼이 8% 이상 급등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정화조에 주목하자라고 오늘 좀 말씀드릴 건데요. 이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조선주들은 1월 거의 말쯤이 이제 본격적인 상승신호 올 시기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화학주들도 거의 좀 바닥을 좀 확인하고 있는 단계인데, 일단 약간 조금 수급적인 측면을 확인해야겠지만, 오늘 보니까 좀 확실하게 돌아서려는 듯한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자, 그리고 정유주들은 계속 말씀드렸죠. 거의 바닥을 확인하고 있다. 그래서 매수하기에도 나쁘지 않겠다. 조정시 분할 매수도 유효한 종목들을 뭐 SK이노베이션, SOL 등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말 잘 갑니다.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해야 될까, 시장을. 시장이요, 코스피가 상승을 주기 위해서 먼저 이제 정유주들이 움직입니다. 정화조 종목들이 움직여요. 정유주들이 먼저 움직이고, 그리고 화학주들이 움직이고, 조선주들이 움직인 다음에 큰 시장이 보통 나오거든요. 그렇죠? 오늘 보세요. 정유주 보세요. 굉장합니다. 화학주들도 볼까요? 화학주들도 정말 높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학주 보자면, 야, 호남도 정말 많이 오르네요. 다 오릅니다. SKC를 계속 주목하고 있었는데 얘기를 못 드렸어요. 어찌됐든 좋은 모습입니다. 시장 좋게 갈 가능성 크다. 그러면 뭘 조심해야 된다? 코스닥이 제가 어떻게 해요? 조금 빨리 떨어질 수도 있다. 저 2월 중순 정도까지는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지만, 코스닥이 좀 더 하락 추세가 빨리 올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조금 더 빨리 올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 이번 주나 아니면 다음 주 초부터 해서 코스닥의 하락이 나올 가능성을 열어두셔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 다시 오른다고요? 실적 발표가 마무리되는 2월 말쯤이나 3월 초부터는 조금은 다시 반등을 줄 가능성도 열어둬야 되겠다. 결론은 뭐다? 코스닥 조금 조심하시고 코스피 쪽에 초점을 좀 맞춰보자. 대신에 실적주다. 이렇게 정리해드릴게요. 그래도 개별주는 갑니다. 품절 관련주들은 지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상담도 해드릴 건데요. 번호 안내 좀 도와드릴게요. 013-3366번에 0110번입니다. 아래 번호 연락 주시면요. 최대한 빠르게
상담을 도와드릴 거고요. 오늘도 한 종목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수급 100점부터 보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종목들입니다. 역시나 정유주 강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고요. LG전자가 좀 많은 외인 수급이 들어왔고요. 대우손해양, 삼성화재, LG디스플레이 손인데요. 하나씩 좀 보죠. 자, SK이노베이션이 전고점 강하게 올라가면서 11월 고점 포인트가 또 있는데요. 약 10만 원이 조금 안 됩니다. 거기 포인트를 넘어가려는지 또 강한 상승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장 SK이노베이션 흐름을 차트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차트를 보니까 많이 밀렸어요. 정말 끝모를 내림세였는데 바닥을 좀 확인하고 있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한 2달째 떠드는 것 같아요. 이 얘기에 대해서는. 유가가 이제 거의 바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쉐일유의 마지노선이 40달러, 44달러, 한 45달러 중반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내려오면 더 이상의 하락은 사실 힘든 것이다. 그래서 판매자가 아닌 구매자 입장이구나. 계속 얘기 드렸었죠. 자, 상승을 줍니다. 자, 오늘장 수급을 보니까 외인이 약 34,000주, 기간 64,000주가량 굉장히 많이 사는 거예요. 매수가 좀 들어옵니다. 자, 최근에 수급도 보자면 외인, 기간 전반적으로 좀 개인보단 최근에 많은 물량을 사고 있는 게 좀 들어오죠. 네. 얘는 이렇고 S-오일 같은 경우도 볼까요? S-오일은 기간이 정말 많은 물량을 사주고 있어요. 자, S-오일의 오늘 수급은요, 보니까 외인 3만주, 기간 9만주가량 매수가 들어옵니다. 시장 흐름이 좀 바뀌고 있구나. 이제 대형주 쪽으로 해서 그간 낙폭이 심했던 종목들이 정신을 차리는 거 봤을 때는 실적 발표가 끝난 대형주들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말씀 한 번 더 드릴게요. 자, 그 다음은 보니까요 LG전자예요. 보겠습니다. 자, LG전자가 조금 올라갑니다. 사실 LG전자는 제가 항상 좀 조심해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있어요. 오늘 2% 올라갑니다. 자, 더 올라갈까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왜 가능성이 있어 보이냐? 나쁘다고 제가 막 뭐라 그래도 수급상황이 그를 대변하니까. 자, 최근에 외인들이 정말 많은 물량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장 어떻게 되고 있냐면요. 외인이 31만 주 매수해주고 있어요. 기간이 53,000주 매수해줍니다. 양매수 이틀째 들어왔다는 거죠. 외인 꾸준하고 외인이 주가를 끌어올린다. 자, 이럴 경우는 언제 팝니까? 외인이 매도하면 그냥 팔고 나가면 돼요. 네, 간단하게 한 5% 정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겠죠. 뭐 내일이라도 당장 팔아버리면 팔고 나와야겠죠. 안타깝지만 이미 상당히 좀 올랐기 때문에 그렇죠? 네, 한 66,000원까지는 조금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때 이제 물려 계신 분들이라면 요때죠. 10월, 11월, 12월 물려 계신 분들 매도하기 좋은 시점이 다가오고 있네요. 수익을 보고도 나올 수 있는, 대신에 큰 수익 노리지 마시고 적당히 수익 보고 그냥 나오시는 게 낫습니다. 이 종목은. 그래서 외인 매도 시 빠르게 나와보자.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조선주가 걸렸습니다. 의미가 있어요. 대우손해양 5% 급등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조선주도 마찬가지 흐름인데요. 바닥 확인이라고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바닥을 확인하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바닥을 확인했다라고 말씀드리긴 힘들고 바닥 확인 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말을 제가 좀 잘못했네요. 자, 10월 바닥 15,000원에서 다시 1월 바닥 확인하고 올라갑니다. 또다시 이거 맞고 떨어지는 거 아니야? 120에서 맞고 떨어지려나? 또 이때처럼 이번에는 조금 다를 것 같아요. 뭐 수주 포인트가 2013년 대비해서 2014년에 안 좋았지만 2015년, 2014년보다는 좀 낫다는 것이 전반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바닥을 거의 확인하고 있는 모습. 두 번째 바닥입니다, 이거. 높아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라가 주고요. 좀 많이 올라갔다가 이렇게 받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조선주 1월 말쯤 실적 발표 끝나고 난 이후부터 해서는 관심 가지시라 말씀드립니다. 연말까지 가져가셔야 돼요. 그간 많이 물리신 분들도 천천히 지금부터 좀 더 추가적인 상승 흐름, 조정이 나올 때마다는 조금 단가를 낮추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관심을 가져보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삼성화재가 걸렸습니다. 오랜만에 삼성화재가 나왔어요. 지금 계속 올라갑니다.
한번 크게 밀린 이후에 올라가고 있어요. 오늘 3.5%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전고점 포인트까지 딱 올라왔습니다. 이럴 경우는 한번 의심을 해야 되죠. 아무리 수급이 좋아도 전 고점까지 올라간 상황, 차트 볼게요.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에 이 종목에 대해서 급하게 이거를 따라가는 것 자체는 약간 무리수예요. 네. 그러면 수급 상황을 보니까 오늘장 수급은 외인이 29,000주가를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가격이 30만 원입니다. 29,000주 많은 거예요. 자, 그리고 최근 수급 상황도 꾸준한 외인의 매수세. 기간이 조금 많이 팔다가 최근에 약간 좀 매수로 바뀌는 그런 포인트가 좀 상당히 간간히 보여요. 조금 변화를 꾀하고 있는 수급이 나온다는 거죠. 이럴 경우는 뭐다? 최근에 시작했기 때문에, 최근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고점 포인트는 뚫고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32만 원 정도까지는 열어둘 필요는 있어요. 하지만 급하게 갑자기 또 외인의 매도세가 진행이 돼버린다면 또 하락적인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삼성화재는 그냥 따라가지 말자는 의미로 갖고 나온 겁니다. 급하게 올라가서 추격 매수한다는 것 자체는 별로인 것 같아요. 큰 수익이 나긴 좀 힘들다. 그래서 조금은 다른 걸 보자.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LG 디스플레이가 또 나왔습니다. 요게 계속 그냥 제가 가져가도 된다, 전고점 뚫을 것이다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던 종목이죠. 3만원대 초중반에 말씀 많이 드렸어요. 36,450원. 오늘장 다시 올라갑니다.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 제가 왜 이라이콤을 추천을 했는지에 대한 이유. 그걸 기억하셔야죠. 애플이 4분기 때 아이폰, 12월에 나왔던 아이폰 6와 6 플러스의 판매량이 어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팔렸죠? 어마어마하게 팔렸어요. 이라이콤이 실적 발표를 하고 LG 디스플레이가 좋은 실적을 또 1분기 때 보인다면 주가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LG 디스플레이는 4만원도 열어둬야 되는 종목이 되어버리죠. 네. 이라이콤은 제가 올해 실적 기준으로 PER 몇 배? 정말 진짜 실적이 좀 나와준다면 4배까지 나올 수가 있어요. 현재가 기준으로요. 5배에서 6배 사이는 나올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좀 추천드렸던 거고,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좋게 올라갈 겁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수급도 좋고요. 흐름도 좋기 때문에 한번 버텨보자, 이런 종목입니다. 4만원 갈 때까지 한번 버텨보자, 이렇게까지 정리해드릴게요. 자,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담을 보죠. 보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대로 좀 보겠습니다. 올려볼게요. 첫 번째 보니까 휴메딕스입니다. 6559님. 매수가가 91,400원이에요. 보겠습니다. 비중이 좀 크세요. 비중이 좀 50%세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죠. 네, 예전에 상장했을 때 좀 기억이 나는데 그때부터 계속 올랐어요. 근데 91,140원. 매수가 50%. 비중 50%. 여긴가요? 뭐 어쨌든 완전 이런 고점에서 2배 올랐는데 3배 올랐나요? 뭐 거의 2.5배. 이거 더 올라갈까요에 대한 그런 고민이죠. 네, 사실 이 정도까지 올라왔으면 따라가기 굉장히 좀 힘들거든요. 10만원까지 갈 것인가? 자, 시가총액이 얼마까지 튀었어요? 5,700억입니다. 근데 주식수가 몇만 주? 630만 주밖에 안 됩니다. 액면 분할할까요? 가능성은 굉장히 큰 종목 중에 하나죠. 자, 실적을 보겠습니다. 자, 실적을 열어놨더니만 나쁘지가 않아요. 네. 영업이익도 굉장히 오래 개선상이 크고, 순이익 부분도, 순이익은 뭐 약간 밀리긴 하지만 아마 작년에 뭔가 이제 순이익이 났거나 뭔가 지분구조 변화가 있어서 순이익이 잠깐 좋아졌던 것 같은데요. 매출액을 봤을 때는 회사가 계속 성장하는 회사입니다.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회사가 작년보다는 조금 더 나을 가능성이 열려있는 그런 실적을 조금 보여줍니다. 자, 수급이 근데 꼬여있네요. 매도하셔야겠는데. 자, 기관들이 지금 6거래일 매도예요. 6거래일. 딱 봐도 이거는 조만간 터질 것 같아요. 밑으로. 이거 너무 심한데요. 기타 법인까지 개인만 받고 있잖아요. 이거는 좀 위험한데. 이거 너무 심한데. 개인만 다 받고 있어요. 오늘장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오늘도 기관 파네요. 기타 법인도 팔고.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빠져나올게요. 다른 걸 다 떠나서 수급이 너무 안 좋아요. 그냥 정리하시고 나오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매도 처리하겠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자, 6782님 YD 온라인 4,881원 정도. 20% 보겠습니다. 4,800원이에요. 자, YD 온라인이 오늘 3% 빠집니다. 최근에 매수하셨어요? 어제 매수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상당히 좀 그래도 많이 기다리셨다가 매수를 하시면서 여기 포인트 매수를 하셨습니다. 네. 다시 올라갈까? 어떤 모멘텀을 받고 얘가 신작 게임으로 올라갈까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항상 그런 이슈로 주가가 이전에도 그렇고 급등을 합니다. 요거 기다리시는 건가, 이런 거? 이런 거 기다리시나요? 네. 근데 큰 그림 보니까요, 최근에 바닥을 확인한 이후부터 해서는요, 거의 요렇게 바닥 라인 좀 잡히네요. 거의 이 정도 규모는. 지금 구간에서는 급하게 이걸 정리하는 것 자체는 조금은 아니지 않나. 좀 더 깨져버린다면 모르겠다. 그러면 얼마를 깨진다면 정리하는 게 맞다. 4,400원 라인을 깨져버린다면 그때는 얘는 팔아치워야 되는 게 맞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올라갈 수 있겠다.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겠다. 욕심내지 맙시다. 5,500원까지만 아이고 이게 아니네요. 5,500원까지만 보고 대응하겠습니다. 그 이상의 의미는 없습니다. 5,500원까지만 보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보죠. 네. 오늘 또 종목이 있어요, 여러분. 자, KLnet 1095님. 2,900원에 비중 참 많으시네요. 보겠습니다. 이거 완전 고점에서 이렇게 사시면 어떡해요. 자, KLnet 보죠. 시가총액 얼마입니까? 684억입니다. 50% 이상 담기에는 약간 좀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자, 수급 찾아보기 힘들고요. 자, 실적에 정말 개선상이 큰가요? 작년 실적, 2014년 실적을 생각해 본다면 그래도 개선상이 좀 있긴 한데 시가총액 대비했을 때 얘가 이쪽 관련주 치고는 비싼 종목이다. 그러면은 얘가 적정 주가 수준까지 내려오기 위해서는 저는 이거는 최소 2,000원까지 와야 된다 봅니다.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땐 그래요. 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십시오. 제가 볼 땐 이거 매도하셔야 됩니다. 정말 안타깝지만 제가 볼 땐 매도입니다. 매도해야 되고요. 다시 올라가더라도 매수가는 돼서 팔아야 됩니다. 수익 못 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자, AS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유한항구죠. 자, 현재 종목인데요. 한국콜마 수익이 많이 나고 있죠. KCC도 다시 올라가는 중이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자, 현대엘리베이터가 또 수익 중이고 KCC가 안 보이네요. 네. 네, 왜 가렸을까요? 자, 자 봅시다. AS를 해드릴게요. 보니까 가장 많이 빠지고 있는 건데요. 파라다이스 볼게요. 자, 이게 오전 방송의 매수가는요 25,200원이고요 여기에서는 25,700원입니다 근데 큰 의미는 두지 않았습니다. 종가 매수했기 때문에 다음날 시장이 좀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거에 따라서 움직일 수가 있지만 수익률 1, 2% 정도 가지고는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현재 25,600원 100원 빠지고 있어요. 네. 자, 다시 올라갈 가능성 크다. 제가 다시 올라갈 거라고 했죠? 왜? 춘절이 이제 코앞인데 올라가야죠. 이슈가 다시 된다고요. 지금 당장은 ECB 이슈로 인해서 대형주로 약간 시장이 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처음에 뭐라 말씀드렸어요? 춘절 관련 개별주는 갈 거라 말씀드렸잖아요. 한국콜만 안 꺼지고 계속 가고 있고 화장품은 계속 가고 있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시 올라간다. 결국 파라다이스는 올라갈 거다. 그냥보다 조금만 힘내고 버텨보자.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힘내고 가져가보자. 아직은 마이너스 1%도 안 됐는데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종목을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사실 좀 두 개를 고민하다가 이걸로 좀 했는데요. 한글과 컴퓨터입니다. 많이들 아시는 종목이죠? 네, 한글 컴퓨터입니다. 그간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차트 볼게요. 많이 내려왔죠? 네.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딱 때려보니까 거의 저점 포인트 자체가 이렇게 나오는 자리예요. 여기서부터 한 번씩 큰 출렁임이 있었죠? 자, 라인 탑니다. 거의 바닥 포인트 라인 잡혀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평행하게 라인 맞춰보고 올려볼게요. 자, 다음 고점 포인트 자리가 어디가 될까요? 여기 정도 될 것 같은데, 얘를
수급을 봤을 때 왜 제가 가지고 왔냐면, 자, 첫 번째 수급 볼게요. 자, 최근에 들어왔습니다. 최근에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기관들이 몇 거래일이죠? 자, 현재 오늘 빼고 8거래를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인 3거래일째 연속 순매수 3거래일째가 잡혀있는 상황이고, 실적을 제가 조금 당연히 확인을 하겠죠. 자, 영업이익이 4분기 때 100억 가까이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상치긴 한데요. 작년치 많이 넘어가는 거예요. 사상 최대 실적을 보일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네. 그로 인해서 한국컴퓨터의 실적이 어떻게? 사상 최대. 당기순이익은 이미 3분기 실적까지 해서 2013년 실적을 넘어섰어요. 네. 그리고 최근에 회장님이 자사주 매입을 합니다. 그건 이제 뉴스기사 찾아보시면 있어요. 네. 1월 14일인가 15일경에 그 바닥일 때 하셨거든요. 네. 그러면 주가가 지금 현재 구간대에서는 충분히 사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회장님 사시고 나서 수익이 제가 보니까 한 3.5% 났네요. 네. 오늘 올라서요. 더 올라갈 겁니다. 그럼 걱정 없겠죠? 자, 매수가 잡아드릴게요. 매수가는 뭐 똑같습니다. 종가로 매수 사인 드릴 거고요. 목표가는 죄송하지만 없어요. 여기서만 말씀드린다고 했죠? 여기서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오전 방송에서 총 3종목을 약 18% 수익 실현해버렸는데 여기 있는 종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종목 같이 갈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정리했던 거고. 손절가는 잘 아시겠지만 조금 아까 보신 대로 조금 아래 정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 매매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한국화 컴퓨터까지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또 10% 추가 매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화요일작 마감을 10분 정도 남겨둔 상황입니다. 코스피는 1949포인트인데요. 장중에 1950까지 터치하지는 못했지만 1포인트도 남겨놓지 않는 상황입니다. 기관 쪽에서 매수 물량을 확 늘렸는데요. 그 가운데 연기금이 1,500억 이상을 매수해줬습니다. 연기금은 어제도 1,000억 이상 매수했었죠. 반면에 코스닥은 588포인트입니다. 0.3% 정도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장기 박스권 상단인 590선 근처로 오르자 외국인과 기관 두 주체는 눈에 띄게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고요. 내일장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